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국위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 9월 10일부터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추석 이후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이 힘든 시장에서 같이 테크 공부할 사람 모십니다. 네,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좀 하반기 시장 녹록지 않은데 우리가 하반기에 그럼 점검해야 될 게 뭐 있냐? 반도체 투자자들이 점검해야 될 하반기 점검 이슈 3개. 네, 좀 거창한데요.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결국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2분기 엄청난 실적을 내고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부진한 상황이죠. 네, 오늘 9월 3일 화요일인데 오늘 저녁 주가 흐름을 보긴 봐야겠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률에 대한 고민, 제가 항상 말했던 성장률이 이제는 역기저 효과, 그죠? 원래는 260%대 성장하다가 이게 이제 지난 분기, 두 개 분기는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122% 성장하니까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꺾이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실적 전까지는 단기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잘 빠졌고 그동안에 과도한 쏠림이 있었는데요. 수급이 너무 쏠려 있었죠. 근데 그게 좀 완화가 됐고 다시 또 이제 쏠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는 게 훨씬 탄탄하거든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자, 브로드컴은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새벽, 현지 시간은 이제 9월 9일이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브로드컴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엔비디아 그리고 TSMC와 함께 같이 AI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의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확인할 거는 가장 중요할 거는 결국 가이던스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물론 이제 성장률이 꺾였다는 것도 근본적인 거지만 네, 이 성장률이 꺾이는데 많은 실망을 한 거는 결국 가이던스였거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네, 한 330억 달러 정도? 327억 달러 정도 되니까 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번 분기가 한 300억 달러 했으니까 지금 이제 10% QOQ로 10% 성장. 이번에는 QOQ로 15% 성장했는데 자, 이제 10%로 분기로 보면 이제 성장률이 확 꺾이죠. 네. 꺾이는 게 이제 컸고. 자, 지금은 똑같습니다. 브로드컴도 가이던스를 특히 AI 쪽으로 잘 줘야 돼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이던스를 잘 줘야 되는데 자, 지금 시장 컨센서스 수준으로 만약에 가이던스를 준다 그러면 무조건 쇼크 날 겁니다. 주가는. 근데 그동안 전 분기, 전전 분기 두 개 분기 연속 상향 조정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상향을 해줘야 될 거고요.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상향 조정 폭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AI 사이클은, 특히나 AI 반도체 사이클은 당분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힘내라. 일단 지금 제 그래도 탄탄하게 가는 게 TSMC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가격 올린다고 이야기하죠. 가격 올리는 건 이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요 플레이어들 중에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고 약간 이제 백기 드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TSMC는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고 자,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이 시장의 검증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거는요.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 애플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자, 애플 인텔리전스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가장 서비스 완성도가 높은 회사로 볼 수 있죠. 원래 갤럭시 S24가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네, 판매량도 좀 그랬었고, 그리고 구글의 픽셀 9 이것도 역시 네, 이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라는 게 안드로이드 OS 그리고 제조사가 각 다르죠. 그리고 어플도 다르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완성도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에서. 우리가 결국 기대하는 건 AI 에이전트잖아요. 휴대폰에다가 내가 다음 주에 일본 출장에 있으니까 비행기표 예약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딱 해주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거는 당장 꿈도 안 꿉니다. 자,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 정도만 보여줘도 된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처럼 정보 검색, 생성형 AI, 이게 뭐 텍스트든 이미지든 이 정도로 넣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네. 이거 가지고 시장은 아무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뭐냐? 자, 이 AI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결국 슈퍼 어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슈퍼 어플 앱이죠, 앱. 내가 말로 여러 가지 앱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막 터치 스크린 딱딱딱딱 들어가서 다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이제 그게 필요한데 애플이 뭐 그게 당장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네들 애플의 기본 앱들이 있잖아요. 기본 앱들. 메시지나 채팅이나 이런 것들은 애플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그걸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부 앱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것까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번엔. 근데 적어도 기본 앱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AI로 제어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추가로 100불, 200불 더 내고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위해서 디바이스를 새로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점검 포인트. 한국. 특히 반도체 수출. 흐름. 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선행지표죠. 네.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고요. 대한민국 경기의 선행지표는 결국 반도체입니다. 근데 8월 데이터가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119억 달러 나왔거든요. 이게 역대 8월 중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고치라는 것들을 잘 했는데 이게 주식으로 보면 이게 약간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38.8%가 증가했어요. 무지하게 잘 된 것 같잖아요. 무지하게 잘했죠. 네, 물론 무지하게 잘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4월부터 7월까지 YOY 전년 대비 증가율이 50%를 계속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30%대가 나온 겁니다. 자, 성장률. 아유, 이제 지겹다. 그죠? 네, 성장률. 항상 이제 IT신 이 채널이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랑 같이 사이클을 한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사이클의 끝물에서 보면 아니, 이 숫자가 나오는데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밸류가 이렇게 너무 싸지 않냐? 자, 그럴 때 항상, 항상 이제 그죠. 주가는 재미가 없죠. 그리고, 악플러들이, 야, 지금 숫자 저렇게 엉망인데 너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냐? 이러면 이제 항상 주가 날아가죠. 네. 작년 초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죠. 그러면 지금 주가는, 반도체 주가는 내년 하반기 업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QOQ로 플러스 성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이 계속 꺾이겠죠. 그럼 성장률 측면에서는 이게 주가하고 제일 그래도 민감한 게 성장률인데 이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지만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는 내년 하반기에 꺾인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업황 피크아웃을 보고 지금 주가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다시 성장률이 내려오다가 반등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반등하게 되면 반도체 주가들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가.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미 수출, 그리고 대중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요즘에는 미국하고 중국 수출이 거의 붙었어요. 원래 1월부터 6월까지는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을 앞질렀었는데 7월하고 8월을 보면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는 대중 수출이 더 비중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수출 국가가 이제 중국이 다시 된 건데요. 이거는 공교롭게도 지금 정치하고도 딱 엮여있죠. 미국 대선하고 엮여있다 보니까 지금 설비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지연을 할 수 있고 그게 업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때 이제 만약에 성장률이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피크아웃이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내후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주가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선 보고 네, 혹시 또 뭔가 단서를 찾았다 라고 하면 네, 또 과감히 여러분 이제는 시장을 봐야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반기 꺾었다고 요즘에 전부 약세론자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년 6개월 동안 계속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반도체 봐야 된다고 하다가 꺾은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네, 석 달 됐네. 네, 거의 5월 중순부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시장에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개별 종목 분석해봐야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죠? 네, 지금 괜히 뭐 화만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분석 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투자 스탠스를 정하자. 그리고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하다. 하반기는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 운용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참 이렇게 시장 안 좋다는 이야기하고 그래도 네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랑 함께 구기 실전 투자 스터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